안녕하십니까. 법업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상속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상속세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속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뭐 상속세 내는 사람이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겠지만 상속세를 유지하는 근거가 어떤 부가 편중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같은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서 상속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상속세가 이 법으로 만들어진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인 1950년 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상속세가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 상속세법의 개정은 2000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올해가 2023년도인데 23년 전에 만들어진 세법 당시의 세율 그 다음에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랐으니 이 자산 가격이라든가 모든 거의 그 과표가 변동이 돼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그대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부도 잘 알고 국세청도 잘 알고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그러면 그 사이에 증세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세금을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세법의 개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폐지는 모두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혁명이 난 건, 영국에서 독립하려는 혁명이 난 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대표권 없이는 과세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식민지였던 미국은 영국 의회에 자기들의 대표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세금을 만들어서 그 식민지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났죠. 왜냐면 그 세금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람들한테 바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는데 지금 소득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거는 사실상 증세고 이 증세에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도 지금의 상속세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단언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상속세라는 또 증여세라는 이게 이제 부의 무상 이전을 가지고 과세를 하고 그래서 부가 한 곳으로 편중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막자라는 이 상속세의 이런 관념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거든요. 처음에 상속세법이 만들어졌던 그때와 지금 최근에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본인 스스로 자파경제학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주된 논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이 이 기득권, 뭐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시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그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때가 언제냐면 이 중국의 경제 정책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예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일 때 중국에는 그 당시 저소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에서 당시에 뭐 신발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렇게 저임금의 이제 노동이 중국이 개방하면서부터 대거 우리나라 공장들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한국에는 갑자기 그런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체에서 돈을 벌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서비스업으로 가게 됐는데 다른 서비스업으로 가는 게 주로 뭐냐면 판매업, 소매업, 호텔이나 이런 여행업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중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냐면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나 사회구조 이런 많은 부분들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GDP의 한 60%가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외부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활동에 우리는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예요. 자, 그런 나라면
어떤 우리가 생기는 문제를 국내적인 문제로 한정시키는 거는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은 개방된 경제이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의 많은 변화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일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국제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더 경쟁력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세계적인 정책과 맞물려 아니면은 더 앞서가는 제도와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속세는 이건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농업시대에 만든 상속세가 지금 첨단 선진국 시대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거를 보는 시각도 그대로 부자들이 그대로 물려주는 건 잘못됐다라는 이런 거에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데 이거는 깨야 돼요. 왜냐하면 변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나라고 또 더 발전시켜 가야 되는 나라인데 옛날 제도인 상속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상속세의 세율과 과표 구간이 23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 상당히 문제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엄청 커졌는데 요새는 상속세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말 부자 1%, 2%만 내는 세금이다. 부유세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대기업, 뭐 중소기업, 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나 가게가 이제 1대가 이제 죽으면 2대, 3대로 이제 물려가야 되는데 이 상속세가 큰 장애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가업승계 제도를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아직은 불안전하고 10년 이상 그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되고 매출액 4천억 이하 지금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러면은 그 이상의 기업들은 어떻게 사회에 국가에 기여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기여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별 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우리가 가장 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상속세 세율이에요.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명목세율은 최고가 50%인데 일본은 55%예요. 근데 실효세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공제를 빼고 내는 세금의 비율에 있어서는 일본은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데 우린 35%예요.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율도 높고 실제적으로 세금이 어떤 경영활동, 승계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장애를 주는 그런 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업승계라든가 이런 그 기업이 온전하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승계 문제에 있어서 상속세가 크게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세율 50%, 그 다음에 최고 주주인 경우에는 20%까지 가산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상속이라는 이벤트는 언제든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대들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세금을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속 개시되고 나서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물납으로 내는 것보다는 물납은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현금으로 내야 되고 늦으면 가산세가 되고 상속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이 부동산을 싸게 주식을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인 가치보다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율 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긴급히 팔다 보면 이거는 싸게 팔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 6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속인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이런 상속세가 과연 그러면 오르냐? 모든 세금은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낼 수 있을 만큼만 부과하는 게 맞아요. 상속세가 이 오랜 동안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냐면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유산세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피상속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 전체를 가지고 거기서 공제를 한 이후에 세율을 매겨요. 그와 반대되는 상속세 제도가 뭐냐면 유산취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상속인들마다 받은 비율에서 거기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유산취득세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에 4나라밖에 없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부모님 재산을 합쳐 놓고 누진세율을 매겨야 세율을 많이 매기는데, 상속인들로 쪼개면 재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진세율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원의 같은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그 세금의 부담이 훨씬 줄게 돼요.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유산 취득세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받은 만큼만 내야지. 일단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법은 자기 받은 한도 내에서 이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조세법의 기본 원칙인 응능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구닥다리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고칠까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세율도 높지, 그 다음에 과표 구간의 구간도 23년 동안 변화시키지도 않지, 유산세를 제도를 아직도 안 바꾸고 있지. 이건 뭐냐?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세금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고, 너네들 왜 아무것도 기여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느냐,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사회에서 경쟁하려고 한다면 기업의 승계에 있어서 이런 상속세가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부족할 뿐더러 입법을 하는 또 많은 또 이제 자파경제학자들이나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의 세금을 많이 내길 바라겠죠. 그래서 그러한 뭐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그것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하자, 아니면 상속세를 개정하자, 이런 얘기들을 차마 못해요. 상속세를 법을 이제 뭐 낮추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자 감세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뭐 일부 단체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구닥다리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국가 경쟁력, 그 다음에 이 세금에 관련된 원칙에도 맞지 않은 이런 제도들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상속세라든가 뭐 소득세가 높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사회주의 국가 정도의 정책을 취하는 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해버려요. 왜냐하면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다 보니 그 나라에 있었던 많은 기업가들이 외국으로 가버려요. 이 사회에서 새로운 분야, 직업을 창출하는 것들은 기업가예요. 세금으로 직업을 만들어내고 뭐 고용을 창출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고 이거는 지속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개인의 창의성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돈을 쓰는 것들은 모두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밝혀졌고 우리가 뭐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혁신가들인 기업가들이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외국으로 떠나니까 이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직장도 줄어들고 뭐 기업 활동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사회적 보험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난 거예요. 기업을 더 튼실하게 유지해서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면서 그거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를 스웨덴 사람들은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지금은 기업들이 이전하지 않고 스웨덴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옛날 생각에 붙잡고 있다 보니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상속세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좋은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이게 대가 끊겨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기업 사냥꾼들이 와서 기업을 망가뜨리는 이런 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부의 무상 이전을 방치하자, 그대로 놔두자, 뭐 부의 불평등은 자연스럽,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뭐 폐지하자, 그 다음에 뭐 줄이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과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자본이득세라는 거예요. 자본이득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든 주식을 일단은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저한테 물려줬어요. 그때는 상속세라는 것은 없으니까 계속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 자산을 매각할 때 그때 양도 차익을
매기는 게 이제 자본이득세인데 일종의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일단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는 이상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매각해서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 세금을 내게 하는, 그래서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어서 당장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승계받는 사람들이 크게 이제 부담이 없죠. 근데 자기가 정리하면 그때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자식이 그거를 팔면 그걸 원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조금 높게 하더라도 합리적인 과세,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율을 더 낮춰서 이거를 부담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가는 경향이 있고, 자본이득세도 대략 한 20%에서 30%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적정한 세율, 그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런 상속사건이라든가 상속세 사건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상속세 조사가 상당히 이제 세거든요. 세무조사가 세고, 이게 보통 한 2번에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상속세의 확정이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민사소송에서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료분 이런 사건은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 재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상속인들끼리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자기들 상속재산의 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서 정하는데, 나중에 세금이 나중에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세금 부담, 그러니까 세금을 또 누가 먼저, 세무서는 일단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 상속세를 대신 내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한테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아예 상속재산 분할 합의할 때 상속재산에 대해서 서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 정한 거에서만 세금을 내고 자기는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이 나온다면 그거 관련된 상속인이 내면 되지, 먼저 내서 또 소송을 하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이 국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게 지금 상속세 제도예요. 상속세 제도는 전문가들이 알 정도로 되게 어려워요. 또 감정평가나 시가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사실 일반인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과세가 되는 데 있어서 몇 년씩 걸리고, 그래서 이 상속세 재산을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걸 해결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쟁이 더 장기화되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분쟁을 장기화하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러한 이런 상속에 대한 문제가 예전에는 적었지만 지금은 과표가 그대로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올랐죠. 자산 가격 올랐죠. 이제는 서울의 아파트 한 50%는 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 지금 제도로 의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상속세 취지와 너무 달라졌고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상속세 제도는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폐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간 단계로서 상속세율을 낮추세요. 그 다음에 과표 구간도 높이세요.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지 23년 동안 한 번도 그걸 안 바꿨다는 건 사실상 증세를 한 거고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정치권과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절도라고 생각해요. 재산을 뺏어가는 거죠. 뭐 부의 무상 이전이 잘못됐다, 재벌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거는 일부의 문제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상속세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말을 못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은 저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또 응능부담의 원칙,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에 대해서 합리적인 과세를 통해서 또 분쟁도 예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합리적인 제도로 변해가야 되는 것이 1950년에 만들어진 상속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상속세를 바로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도 않지만 상속세의 과세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의
크게 참가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6대 무역국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합리적으로 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를 저는 오늘 이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나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상속세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